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계좌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 다르니까 뭐 느끼는 바가 뭐 다르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20일 이평선 깨고 내려온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좀 됐다. 금요일날 살짝 반등은 줬지만 감정적으로는 좀 더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받아요. 어차피 저도 사람이고 전문가도 아니고 더군다나 일개 개미일 뿐인데 이제 감정적으로 원래는 많이 휘둘리게 되죠. 가능한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먼저 제 계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매도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 의미 있는 매도는 아닙니다. 일단 저는 이제 외국 종목은 일단 브리핑은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수익이 났을 때 계좌 변동은 있으니까 이제 캠뷰라는 종목, 이 종목은 이제 타이레놀을 만드는 회사죠. 이제 트럼프가 타이레놀 자폐증 유발 뭐 이런 걸로 공격했을 때 급락했던 파동 이용해가지고 조금 매수 매도를 몇 번 했고 최종적으로 물량을 이번에 다 털었습니다. 다 털어서 이제 10만 원 수익을 받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화이자 급락했을 때 그리고 테슬라 고점 돌파했을 때 각각 조금 매수를 나눠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제 캔뷰에서 한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리고 국내 주식 중에 제가 루닛을 그냥 선발대로 살짝 사본 게 있는데 이게 한참 떨어졌다가 어제 금요일 날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급등을 했는데 그냥 본전 정리를 했습니다. 본전 정리를 했고 그 이유는 물론 본전에 들어가자고 뭐 매수한 건 아니었지만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 그냥 급등해 준 거는 그냥 본전 정리라도 요거는 그냥 하고 이번에 코스닥 인버스를 조금 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판만큼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산 조정을 좀 했다. 종목 조정을 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셋째 주는 10만 2,451원의 수익을 봤고요. 요거까지 해서 일단은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36만 4천원 정도 수익을 보는 상태이다. 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 내역으로 보면 일단은 12월 15일부터죠. 이번 주 초에 엔화 노출 미국 30년 국채 ETF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GS건설 저번 주에도 한번 구매했다가 팔았었는데 이번 주에도 19,920원에 좀 구매를 한 상태고요. 차바이오텍 14,540원에 50주 구매. 루닛은 아까 본전 매도를 했다고 했고 인버스를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인버스를 추가 매수를 했고 사실은 큰 틀에서 시장이 자꾸 불안감을 저한테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로 갖고 있는 종목들에 손대고 싶지는 않고 이제 팔거나 하고 싶지는 않고 걱정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지로 이제 코스닥을 조금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3,600원짜리 백주니까 36만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해지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엔화 노출 미국 30년 국채를 샀습니다. 요거를 매수한 이유는 일단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뭐 내년에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내년 5월이 되면은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의장 교체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판단했던 거죠. 미국은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단기채 금리에 당장은 변동을 주겠지만은 이제 계속 내려가다 보면 뭐 트럼프는 뭐 1%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채 금리도 내려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이제 뭐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 엔화 노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한 2,000주 정도를 이제 현금으로 들고 있느니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고요. 요거는 일단 월로 배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월에 이제 배당을 받는 형식이 될 것 같고, 뭐 분위기나 상황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저는 가격 상승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저도 첫 투자니까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21선 이평선 일단 뚫고 내려왔고, 이제 금요일날 좀 반등은 줘서 뭐 다행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평선 안 깨기를 바랬었는데 이평선을 깼다는 거는 이제 상승 추세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제 박스를 기대하는 게 되겠죠. 박스라고 한다면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나왔던 자리, 요 자리 기준, 두 번의 그 거래량 급등과 함께 나왔었는데 요 자리 기준이고, 그리고 고점 중심점은 121선, 중심점을 121선을 중심점으로 위아래 28만원, 20만원, 중심점 24만원, 요 박스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좀 기대를 하고요. 중간중간 맥점으로는 이 두 번째 거래량과 함께 급등했던 자리가 지금 반등한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당연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차피 박스로 보기로 했으니까 24만 3천원 구간에서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반등 자리가 아니라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요 자리 하락 추세를 반전한 자리 한 요 정도 선을 한 이 정도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올라가서 이게 반등 자리가 맞다면 지금 24만 4천원 선까지 맞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맥점 안에서 저는 이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원래는 이제 이평선 안 깼을 때만 해도 상승 추세라는 가정하에 이평선에서 제가 이평선 부근에서 좀 매수를 했죠. 요즘에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분위기가 저는 안 좋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여기서 원래는 이제 맥점 잡고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려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저는 관망 기준으로 보고 있고, 박스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좀 보고 있다. 어쨌든 매수매도 이번 주는 없었고, 조금 이평선은 안 깼으면 좋겠는데 깨고 내려온 점은 매우 아쉽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죠.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서, 근데 다만 이거는 원래 횡보하는 거는 알고는 있었죠.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이제 상승은 하지는 않았었으니까 오랫동안 횡보 라인 안에서 이번 하단 11만 2천원 터치하고 올라왔고요. 다만 이것도 11만원, 이때는 이제 하단인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매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시장이 저한테 좀 불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하진 않았다. 뭐 한번 타이밍은 놓쳤을지언정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여 준다고 하면 12만 3천원까지 이번에 좀 더 올라가 줬으면 좋겠고, 이따 언제죠? 제가 11만 6,600원에 저 매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12만 3천원 터치할 때 요 매수한 거는 이제 매도할 계획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아직 아래로 이평선 자리가 좀 더 남아 있죠. 금요일 날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제가 불안한 거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은 다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살짝 반등 준 건데 이것이 뭐 얼마나 힘있는 반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일단은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평선 내려왔다고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았고 또 좀 관망한 다음에 먼저 사실은 시장이 상승해야 종목들도 더 활발하게 매수할 수 있고 하는 거여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저는 이제 국장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이어서 좀 보수적으로 많이 보려고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망 이번 주에 매수 매도는 없었다. HLB입니다. HLB 이제 121선 제가 일단은 121선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1선을 터치했고요.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지만은 이제 시장에서 저는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리픽싱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한번 저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지금 12월 20일인데 아직 얘기가 없죠. FDA 신청 얘기가 없죠. 이러다가 뭐 지연 기사 나오고 뭐 하고 하면은 이제 바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폭 하락 조정이어서 뭐 매수매도 크게 한 것도 없고 이제 별로 할 말도 없긴 하네요. 이번 주는 어쨌든 관망이 필요하다. 시장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바이오텍입니다. 그 와중에 차바이오텍 참 종목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전문가들은 차바이오텍은 그냥 마음을 녹여버리죠. 제가 시장에서 불안감을 얻어서 제가 대부분 이제 매수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매수한 게 차바이오텍입니다. 이번에 21선 왔을 때 14,540원에 뭐 많이는 못했고요. 대신 50주를 추가 매수를 했고요. 요거는 좀 올라와주면 어차피 단타 계정이니까 올라와주면은 좀 매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500원 정도. 이때 매수한 50주는 15,500원에서 그냥 매도를 하고요. 이때 매수했죠. 14,500원. 짧은 요거 보고 들어갔고요. 금요일날 살짝 반등해져서 뭐 고맙기는 한데 이것도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이제 바닥을 잡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26만원대에서 그래도 좀 횡보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횡보할 때 그동안 안 좋았던 거라도 조금 또 들어와주면 어떻겠나 싶은데도 쉽지는 않네요. LG생활건강. 역시나 뭐 뭔가 움직여야 할 만한 어떤 포인트는 없었다. 그냥 좀 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도 좀 몇 주 더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 인버스를 이번에 구매를 좀 했습니다. 예전에 해지하겠다고 좀 상단에서 매수를 했던 물량이 지금 100주에서 200주가 있고, 이 하단에서 이제 조정 시작된 것 같다. 이제 코스닥 900 넘고 코스피 4000 넘고 할 때 여기서 매수를 지금 100주 이렇게 나눠서 이제 좀 매수를 했고, 현재는 한 500주 정도 평단 4,300원에 매수를 한 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해지용으로 투자를 한 거니까 만약에 제 불안대로 시장이 빠진다고 하면 뭐 인버스 가지고 이제 약수익을 조금 내보도록 하고요. 한 120일선까지만 와주면 어쨌든 제 평단은 넘어가는 거여서 이때 물량 조정 한번 좀 하고, 그러니까 밑에 샀던 300주 정도는 한 120일선에서 이제 매도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은 다시 잡고, 근데 더 올라가 그러면은 지금 원래 위에서 샀던 걸로 이제 수익 보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이제 하단에서 17,000원일 때 27,000원 27,600원일 때 30주씩 매수했던 거를, 일단은 이 바보 같은 롯데지주 이제 120일선까지는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금요일날 반등해도 이거는 또 반등도 못했어요. 이 바보 같은 롯데지주 여기까지는 가져야지. 여기까지 가주면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맥점에 오는 것들은 바로바로 또 매도해서 좀 수익 실현을 좀 했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특히나 이제 롯데지주 같이 오히려 이렇게 소외받는 것들이 지금 같은 때는 좀 올라주면 좋을 텐데 싶은데도 뭐 제 맘대로 안 움직여 줍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고 29,500원 정도 되면, 만약에 이렇게 다음 주도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원래는 30주씩 나눠서 팔 계획이었는데 29,400원, 500원 정도에서 전량 뭐 정리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제 또 현금 확보가 필요한 거니까 이제 조정받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계획대로 될지 이제 그거는 좀 더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시장이 이제 계속돼서 안 좋고 하면 한 19,000원, 19,500원 요 사이에서 전량 정리할 수도 있겠다 뭐 싶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와줘야 좀 매매가 가능하겠죠.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는 어쨌든 이평선 위에서 아직은 놀고 있고, 제가 저번에 36,350원에 매도를 했고, 매도한 뒤로 조금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요게 조금 지금 이평선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이거는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만원 부근 오면
뭐 또 물량 남은 거 일부 정리를 하고, 떨어지면 뭐 시장 흐름 봐서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고, 이거는 기존의 계획대로 하면 되겠으나 요번 주 5일간은 큰 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어서 요것도 일단 대기. GS건설은 그 이전에 19,600원에 샀던 거 25,500원에 팔았고, 이제 또 음봉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때 또 매수를 했습니다. 19,920원에 매수를 했고, 지금 25,500원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이때 팔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상승해서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21,900원, 21,000원, 21,9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매도를 하고, 뭐 내려오면 사고 아니면 말고, 뭐 전략으로 제수건설은 다시 매수를 해놨습니다. 50주, 이건 50주씩 매수를 하고 있고, 21,900원이면은 한 1,000원 정도, 한 5만원 뛰기 하는 건데요. 뭐 그렇게라도 이제 시장 안 좋을 때는 뭐 아주 고마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GS건설. NC소프트는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가지고 사실은 뭐 자신있게 이게 종목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럴 때는 만약에 올라와주면 잡주들은 좀 정리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NC소프트 너무 또 22만원에 또 사놔가지고 뭐 모르겠지만, 이것도 올라오면 본전 매도라도 좀 하고 좀 치워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난티도 제가 20일서 맞으면 매수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에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하거나 섣불리 매도하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다만 이제 본전 매도 할 수 있었던 거, 이제 그런 거는 본전 매도를 좀 했고, 이제 잡주 중에 본전 매도를 좀 했고, 코스닥 인버스 조금 매수를 했고, 근데 혹시 모를 추가 조정에 대비해서 매수를 했고, 그 외에는 섣불리 요럴 때 섣불리 매도하면 진짜 계좌 녹습니다, 여러분. 막 너무 불안해서 팔았는데 올라오고, 조정이 아닌가 보다, 다시 매수하면 또 내려가고, 제가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최대한 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좀 했던 한 주였고, 다음 주도 이제 같은 시각으로는 볼 겁니다. 보는데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 연말 연초 됐을 때 이제 큰 틀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거 같이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계좌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확정 수익은 10만원 정도, 이제 해외 주식에서 10만원 정도 확정 수익은 냈고,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 1.55%네요. 1.55%인 상태로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가진 상태로 조금 이번 주는 장 마감을 했다. 다음 주는 당연히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뭐 쉽게 가겠느냐, 뭐 확신은 없다,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계좌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